연방 하원이 조금 전에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식할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지급 보류를 이틀 더 허용했습니다. 뉴욕 주하원 아태계 태스크포스가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에게 11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사회주의자 조람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이후 뉴욕시에 제공되는 연방지원금 일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 하원이 조금 전에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식할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습니다. 톰 에머 공화당 원내 총무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상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시작하고 오후 7시께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 중입니다. 다만 상원 공화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지난 10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예산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합의안은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의 복귀 보장과 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 표결을 추후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합의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해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지급 보류를 이틀 더 허용했습니다. 11일 연방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혜택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임시명령을 이틀 연장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목요일 자정 직전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및 서명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으로 약 4,200만 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혜택 지급이 또다시 지연되며 불확실성에 직면해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일부 가정은 지난주 법원의 첫 판결 이후 이미 식비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명령은 구체적인 표결 결과나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7일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푸드스탬프 자금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이 정치적 협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금 배분은 행정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수백만 명이 이미 식비 지원 없이 10일간 버티고 있다며 자금 지급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정부의 보류 결정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주하원 아태계 태스크포스가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에게 11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주하원 아태계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그레이스 리 의원과 론 김, 릴리 로직, 에드 브런스틴 의원 등은 10일 뉴욕 가정상담소에 64만 8천 달러, 민권센터에 52만 9천 달러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번 예산 지원은 2025-2026 회계연도에 태스크포스가 확보한 3천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의 일환으로 배정됐습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과 중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한인 단체들이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 want to thank the Queen's delegation that's here, Assemblymember Ron Kim, Assemblymember Neely Rozek, Assemblymember Ed Bronstein, and our other colleagues for fighting every single year to make sure that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are funded and these services can continue for all of the community members. The money is amazing that we're giving today to KFSC, one of the leading groups fighting gender violence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one of the leading voices in the country representing this community for such a long time. But the money will never be enough
to fully fill the gaps. But this is such a huge step. With the federal funding cut that we've been seeing, it's just such an important, more than ever, really important grant that the award that we're receiving. 뉴욕 주의회는 지난해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합의해 통과시킨 2025회 개연도 뉴욕주 예산의 아태계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7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2025회 개연도 아시안 지원 예산 3,070만 달러 가운데 3천만 달러는 공정한 예산 연합의 각 회원 단체들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 법률, 주택, 소기업, 정신건강 지원, 인력개발, 인종혐오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사회주의자 조람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이후 뉴욕시에 제공되는 연방지원금 일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익명의 한 백악관 관계자는 조람 맘다니의 뉴욕시장 선거 승리 이후 뉴욕시에 제공되는 연방자금의 일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삭감 프로그램 대상은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과 맘다니 당선인 측 사이에 아직 어떠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해왔고 뉴욕의 연방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의 제111대 시장으로 당선된 조람 맘다니는 무상버스와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최저임금 $30 인상 등 파격적인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으며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는 당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트럼프 당신이 보고 있는 거 안다며 뉴욕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시도엔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이 잘 되길 바라지만 워싱턴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자금 지원 중단을 실행할 경우 뉴욕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 즉 전체 예산의 약 8.3%를 잃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2달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18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람 맘다니 당선인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커피,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은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예를 들어 커피, 바나나 등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가격을 매우 빠르게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6년 상반기에는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훨씬 긍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주요 주지사 및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위기를 주요 의제로 삼아 승리하자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관세 완화가 물가 안정의 첫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커피, 바나나, 일부 과일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 인하를 포함한 구체 조치들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생활필수품 가격 하락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 사태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뛰어난 해외 기술 인력을 미국에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특정 기술이 없다면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자가 H-1B 전문직 비자 정책이 미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례를 예로 들며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고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려 했지만 당국은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당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나라에 5년간 일하지 않은 실업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킬 수는 없다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고물가 비판에 대해 지금의 경제는 최고라며 지금 비용이 이전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소고기와 커피는 다소 비싸다며 커피 관세를 일부 인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 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법무부, 재외동포청, 경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국적법 전문가로 통하는 미카 요시카와 박사가 한일 부부의 자녀인 한국계 2세 남자와 여자의 피해 상황을 증언합니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반대 입장 표명 후 질의응답 및 쟁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쟁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잭 슐로스버그가 연방하원 12선거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32세인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와 에드윈 슐로스버그 부부의 막내 아들입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제린 애들러 연방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기는 공석의 슐로스버그는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슐로스버그는 이번에 올린 출마 선언 영상에서 지금 미국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초래한 생활비 위기,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 프로그램 삭감, 부패 위기 등 모든 수준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뽑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아닌 연줄주의라며 한 위험한 인물이 정부의 새 권력을 모두 장악한 헌법 위기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슐로스버그는 세대 교체를 촉구하는 진보 성향 민주당 진영과 보조를 맞춥니다. 최근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수가 170만 명에 달합니다. 케네디 가문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케네디 전 대통령 직계 손자대에서 선출직 연방의원 선거 출마 도전은 처음입니다. 스타벅스 노조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13일 하루간 미국 내 25개 도시에서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2021년 노조 결성 이후 세 번째 대규모 행동입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대다수 매장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대표 연말 행사인 레드컵 데이와 파업일이 겹쳐 민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의 여파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추진 중인 리브랜딩 정책이 오히려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높였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현재 미국 내 600여 개 매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년간 수백 개 매장을 폐점하고 수천 명을 감원했으며 중국 사업의 60% 지분도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에는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지만 브라이언 니콜 CEO가 부임한 뒤 계약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월 중재인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임금과 인력 문제, 수백 건에 달하는 불공정 노동 행위 혐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딥페이크 등 위협을 우려해 오픈AI의 인공지능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가 딥페이크 생성 유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11일 오픈AI에 공개 서한을 보내 오픈AI는 서비스 출시 전에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안전을 보장하는 윤리적이고 신중하며 투명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권 단체, 민주주의 옹호자들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술적 윤리적 경계선을 설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소라2의 서비스가 딥페이크 생성 유포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관련 허위 정보 유포가 소라2 때문에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인 맥락에서 묘사한 콘텐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확산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소라2 이용 과정에서 이름, 이미지, 초상권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럭셔리 호텔 시장은 역대 최고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객실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코스타에 따르면 올해 럭셔리 호텔의 평균 1일 객실료는 394달러로 바로 아래 등급 호텔 대비 168달러 더 비싼 수준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해변가 리조트, 도심 특급 호텔 등 고급 숙소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기준 2.5% 높아진 반면 중저가 호텔의 수요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폭은 초하급 호텔에서 더욱 가파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콜스타에 따르면 프랑스 내 럭셔리 호텔의 평균 숙박료는 1박 1,000달러 수준이나 초호화 호텔은 숙박료가 2,600달러를 상회합니다. 뉴욕 또한 일반 럭셔리 호텔이 472달러, 초호화 호텔은 평균 1,56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유층 소비자들이 고급차와 시계 등 물질적 소비를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행 서비스 기업 인터노바의 알버트 에레라 부사장은 이들은 침실 2개짜리 스위트룸을 넘어 별장급 빌라와 요트를 원한다며 초호화 시설이 업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한인 단체들이 오는 22일 레오니아 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제4회 김치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김장 체험과 김치 시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컨설팅 업체 챌리저인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노동시장 감원 규모는 주당 평균 1만 1,250건으로 이는 10월 기준 200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중심부인 벨기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출범했으며 당대표인 니코트라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창당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공영방송 BBC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했다는 논란 이후 팀 데이비 사장과 데보라 터니스 보도국장이 사임하며 개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마존이 저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기존의 저가 서비스인 아마존 홀을 아마존 바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독립형 쇼핑 앱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로 인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3.0%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사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뇌기능과 인지 능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요청한 축적 5,000대 1 국가기본도 반출 심의처리 기한을 내년도 2월 5일까지 재차 연장하며 구글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회의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보류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